역시 선우가 잘해. 자, 빨라 얘가. 자, 봐봐. 그 정확한 문장 표현에 대한 얘기야. 우리말 어법에 맞는 표현이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이 문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고, 하나 빼먹었지. 의문 빼먹은 거야. 의문을 제외하고, 이게 이제 뭐냐면 표기법에 관련된 얘기들은 표기법이라든가 문장 성립에 관련된 얘기들은 끝난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응용하는 단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먼저 그 우리가 어법에 맞을 때 문법에 맞게 쓰는 형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정확한 문장이다라고 했을 때 그 정확한 문장의 조건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뭐냐, 또는 뭐냐면 우리가 선지를 할 때 되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문법에서 잘 안 나오고 어디서 나오냐면 화작 8, 90번 중에 하나로 나오죠. 태고하기, 고쳐쓰기 문제에서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 그 기준이 뭐냐면요, 조사나 어미요, 조사나 어미를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은 뭐에 해당되냐면, 얘들아, 한국어는 우리가 뭐에 해당되냐면 교차어라는 게 교차어. 교차어라고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교차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이 교착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교대로 부착된다 이런 얘기야. 교대로 부착됩니다. 뭐 이런 뜻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돌아가면서 교체하는 거예요. 뭐가 교대로 부착이 되냐면, 조사가 체온이 고정되신 체온 뒤에 조사가 교대로 부착되든가, 고정되어 있는 어간에 어미가 교대로 부착되든가, 이런 걸 교착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교착어의 특징에서는 결국 뭐냐면 형식 형태소, 이 형식 형태소가, 이 형태소가 결국은 전체적으로 어떤 문장의 의미 결정권을 지닌다. 중심 의미는 실질 형태소와 같아 있지만 형식 형태소가 문장의 의미 결정권을 지니게 되죠. 그래서 적절한 조사와 적절한 어미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의 대표적인 형태가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얘들아, 조사호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호응이라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지금 하게 되면 얘들아, 뭐뭐에와 뭐뭐에게를 구분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게 돼 있어요. 야, 시민단체가 정부에 항의를 했겠니? 정부에게 항의를 했겠니? 시민단체는, 한국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에게 항의를 했겠니? 일본 정부에 항의를 했겠니? 일본 정부에 항의를 했죠. 맞습니까? 자, 민규는 국가고책에 물을 주었다. 말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에라고 하는 조사는 무정명사 뒤에 쓰이는 거고, 에게라는 조사는 뭐야? 무조건 유정명사 뒤에만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하고 동물 뒤에만 쓰이는 게 에게라는 조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문장 성분 갖추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뭐랑 관계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배웠던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거 있었지, 그치? 서술어의 자릿수, 이런 게 나오는데, 두 자리 서술어인데, 결국 뭐야, 목적어나 필수적 부사어를 누락시켰다든가, 맞지? 그리고 세 자리 서술어인데, 목적어를 누락시켰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이제 뭐냐, 문장 성분의 호응을 지키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 문장 성분의 호응 지키기, 요거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문장 성분 분석할 때는 문장 성분 분석의 기준이 뭐라고요? 항상 뭐가 기준이 된다고요? 서술어가 기준이 되어서, 이 서술어를 기준으로 해서 부사, 주어, 목적어 사이에 문장 성분의 호응을 만드는 문제인데, 주로 얘가 문장 성분의 호응과 관련된 문제는 뭐와 뭐의 문제냐면 서술어와 주어, 서술어와 부사어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나오는 겁니다. 알았어요? 요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싸가지, 오케이? 높임 표현 적절하게 사용하기. 높임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아까도 준호가 뭐라고 했다고, 선생님이 뭐라고요?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있잖아, 그죠? 예. 이렇게 되는 표현이 맞습니까? 욕했다고 막 성지어하고 함부로 쓰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높임 표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형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뭐냐면, 주동과 사동 표현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능동과 피동 표현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문법성의 항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말고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그닥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문장 성립에 장애가 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요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자, 불필요한 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중의적 표현이요.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중의적 표현은 결국 뭐냐면 의미가 2개 이상, 의미가 둘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을 중의적 문장이라고 해. 알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문장 한번 풀어봤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냥 불필요한 모호한 표현. 불필요하게 모호한 표현, 모호성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우리가 뭐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 들어가요. 그래서 개그 콘서트에서 애매하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니 개그맨 새끼 딱 걔는 교육 다시 받아야 돼. 왜 그러냐면 불필요한 모호한 표현이라고 했을 땐 애매하다는 말과 모호하다는 말이 비슷한데, 애매하다는 건 일본식 표현이에요. 쓰면 안 돼요. 모호하다고 써야 되고요. 요거는 뭐가 되면 의미가 흐려. 그럼 결국 뭐냐면 흐리면 뭐가 되는 거야?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안 보이는 경우 맞잖아, 그렇죠? 이거죠. 뭔지 알겠지? 여기 더 강한 학원이 어디예요? 얘 음마사거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그 조그만이 어디까지 알게 뭐냐고. 맞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담화표지 정확하게 사용하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담화표지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이 한마디로 문장 내에서의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때 그래서의 표지판을 얘기하는 거야. 대개의 경우에는 뭐냐면 지시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알지? 접속 부사 또는 접속하는 구, 그래서 접속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시간 표지라고 그러지. 우리가 시간 표지판이라고 해서 시간 부사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나는 어제 야 나는 어제 재밌게 놀 거다? 말도 안 돼. 대답을 하는 이 무식한 새끼들. 야 선생님을 얕잡아본 준호야, 나는 어저께 재밌게 놀 거다가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그게 건방지게 대답하고 있어요. 중동고등학교 준호야, 싸가지 새끼. 자 시간 부사어. 오케이, 이게 있습니다. 현우가 없으니까 이제 밥이 없어가지고 배고파 죽겠네. 자, 이게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이거는 사실상 그다음 문제는 안 되는데 아니라 번역투 문장 피하기라고 나와요. 번역투 문장. 우리나라가 영어나 일본어를 따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들을 피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 말고 이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중요시 여기는 게 있다 한 번 더 해야겠는데, 중복 표현이요. 중복 표현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중복 표현 피하기, 이렇게 요거까지 집어넣어서, 얘들아 중복 표현 피하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드릴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중복 표현이라는 말이 뭐냐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야. 알았어요? 결국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의미인데 이걸 갖다가 뭐냐면 두 개의 서로 다른 표현으로, 두 개의 다른 어휘로, 다른 어휘나 다른 형태소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복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냐면 대관령 고개라는 말이 나오잖아. 우리가 대관령 고개 뭐 이런 말이 나오죠. 대관령 고개가 이게 이제 대표적인 중복 표현에 해당이 되는 거야. 어떻게 중복 표현이냐? 여기 보게 되면 이 령이 뭐냐면 고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관 고개라는 얘기지. 뭔지 알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중복 표현이죠. 잉글리시에도 나와 있다. LPG 가스 이게 나오잖아, 맞습니까? 이게 나오는데 어차피 뭐냐면 이 G가 결국 뭐야, 얘가 가스예요. 그러니까 LP 가스라는 얘기인데 LPG 가스라고 쓰는 경우 중복 표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어차피 리퀴드 프로판 가스 말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거뿐만 아니라 얘가 미리 예상하다 뭐 이런 말, 미리 예상이란 말이 나오면 여기서는 뭐야, 이 얘가 결국 미리라는 뜻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중복 표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는 거냐면, 결국 고유어와 한자어 사이에, 고유어와 한자 사이에, 한자 이퀄 고유어인데 표현이 다르다 보니까는 그냥 겹쳐서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중복 표현에 해당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너희들 헷갈리게 되는 게, 요게 처갓집이라는 게 나와요. 원래 처가 더하기 집이거든요.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처가 더하기 집이기 때문에 얘하고 이퀄하는 게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처가에 갑니다라고 하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처갓집 양념통닭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잖아, 그쵸? 하도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요새는 사회적으로 그냥 처갓집도 인정해주는 추세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 알았지?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얘기해 주시면 돼. 이게 중복 표현 피하기에 해당이 돼요. 알았지? 그래서 문제가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오냐면 5개가 다 틀려. 뭔지 알겠어? 그런데 패턴이 유사한 게 있고 이질적인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4개는 다 호응인데 하나만 중복 표현이라든가 뭐 이러면 그 하나가 나머지가 다전할 때는 나머지 하나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패턴이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수능에서는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는
별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 문법에서 이런 거 함정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요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위에 거는 지금 문법성에 의한 거는 어디서 나온다고 얘들아? 문법성에 의한 건 어디서 나온다고? 태고하기, 작문에서 나오는 거고요. 밑에 적절성 문제는 문법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요건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그 어디야 공무원 시험에서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니까 일단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수능 문제가 공무원 시험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진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얘들아. 여기 보시게 되면 조사호응과 어미호응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적절한 표현 중에서 조사와 어미의 적절한 사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사호응 또는 어미호응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사가 문장 내에서 잘 쓰였습니다. 자, 어미가 자 문장 내에서 적절하게 쓰였습니다. 이거 묻는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자 보시게 되면 이가와 은는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나오는데 이게 보통 뭐냐면 이가와 은는이 사용되는데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주격조사에 해당이 되고 은는은 보조사에 해당이 돼요. 그럼 뭐 주격조사와 보조사가 나오는데 쓸 데가 따로 있느냐? 근데 사실은 이거는 문장 내에서 뭐랑 관계가 있냐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똑같은 제재야. 똑같은 제재가 나올 때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새로운 정보를 얘기할 때는 주격조사를 써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앞에서 이미 얘기한 대상일 때는 은는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승민이가 살았대요야 옛날에 승민이는 살았대요야 옛날에 이승민이 살았대요. 맞습니까? 이승민이 살았대요. 맞잖아. 그쵸? 승민이가 살았대요. 그 승민이는 맞습니까? 숙제를 거의 안 해왔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 뭐야? 앞에서 주격조사가 사용되고 이미 사용된 걸 지시할 때 뭐라고 하는 거야? 은는을 사용합니다. 이게 문제로 뭐가 나오냐면 은는을 먼저 사용하고 이가가 나중에 쓰이는 걸 뒤집어서 나오는 경우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얘기지. 알았어? 그래서 여기 보면 신정보일 때 여기서는 구정보일 때 이런 말이 나오잖아. 맞습니까? 이 구정보란 말은 결국 뭐냐면 바로 앞에서 서술한 대상을 지시할 때 오케이? 앞에서 언급한 대상을 지시할 때 때는 뭘로 간다고 해라? 은는을 쓴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새로운 대상을 지시할 때는 오케이? 새로운 대상, new 대상을 지시할 때는 주격조사 이가를 쓴다고요. 이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라고와 고가 사용하는데 이건 틀리는 경우가 없어야 정상이죠. 틀리는 놈은 정말 병추, 여병추. 요거는 따옴표가 있는 직접 인용 뒤에만 붙는 조사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따옴표가 없는 간접 인용문 뒤에만 붙는 조사입니다. 이거 얘기해야지. 뻔한 얘기죠, 얘라. 여러분들 라고 고가 붙는 얘는요. 문장 성분상 뭐를 만들어내냐? 부사어를 만들어내요. 알았어? 부사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직접 인용 부사격 조사. 간접 인용 부사격 조사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지? 그 다음에 의로소와 의로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냐면 의로소는 앞에 자격이라는 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로소라는 말은 이게 수단이라는 의미를 지녀요. 그래서 자격 부사격 조사고요. 이건 수단 부사격 조사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얘는 이 앞에 주로 뭐가 되냐면 명사가 붙어요. 명사가 붙는 반면에 얘는 이 앞에 뭐가 붙냐면요. 명사가 붙는 게 아니라 용언의 명사형이요. 용언의 명사형이 붙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맞잖아요. 그쵸? 숙제 안 해온 학생들은 부모님께 상담 문자를 보냄으로써 맞습니까? 이렇게. 그쵸? 이렇게. 어머니께 뒤지게 맞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이건 뭐야? 회장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이거 할 때 영어 쓰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는 어미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이 할 때 대와 아이 할 때 대가 사용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됐더리 헷갈려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야, 씨. 뭐냐면은 뭐야 예를 들어서 뭐야 우리가 와 롯데타워 진짜 롯데 할 때는 어일까요 아일까 이거 물어보는 문제야. 민규야 뭘까요? 야, 와 씨. 강원도 눈 많이 오대? 어이야? 어이야? 아이가 아니고? 진짜야? 오, 맞아요. 여기는 어이가 나오죠. 맞습니까? 어이가 나오고 얘는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직접 경험한 경우에 어이가 나오고요. 민규가 알면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남이 말한 내용을 전달할 때, 오케이?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는 아이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를 외우는 방법이 아니라 이해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얘들아. 어차피 야, 이건 뭐야? 강원도에 눈 진짜 많이 오더라 할 때 많이 오더라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건 뭐냐면 얘라 야
민규 쟤는 번번이 숙제 안 해온다고 하대. 맞습니까? 뭐뭐 안 해온다고 해. 이런 말이 나오니까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다. 얘는 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뭐만 붙이면 찍 하나 붙이면 얘는 대가 되고 얘는 찍 하나 붙이면 아이의 대가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돼요. 자, 요건 아까 문제풀이 할 때 우리가 했던 거죠. 아니오와 아니오가 나왔을 때요. 이건 아니다에 결국 뭐냐면 종결음이 오가 붙은 겁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아니오가 돼버리면. 그리고 얘는 아니의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라고 했는데 조사. 그냥 무슨 조사? 보조사. 무슨 보조사? 대나가나 다 붙는다고 해서 통용보조사 요가 붙었습니다. 이 얘기 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거 뭐였어요? 얘가 조사가 붙는 거는 어간 뒤엔 조사가 못 붙는단 말이야. 그럼 얘가 조사가 되면 얘는 적어도 뭐는 아니라는 얘기야. 어간은 아니야. 어간 뒤에는 반드시 어미가 붙게 돼 있잖아. 맞습니까? 어간은 아니라는 얘기니까 얘는 뭐야? 감탄사. 내 반대말 아니라는 감탄사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시험 잘 나오는 것들만 꼬집어 본 것 같아요. 알았지? 다 적었냐?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실전 문제. 자, 딱 나왔는데, 여기 보면, 뭐가 나왔냐면, 잘 봐봐. 자,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답을 골라야지.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알맞은 답을 고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하고 나와 있어 왔으니까, 이게 나왔어. 그럼 이 새끼는 뭐냐면, 고르다 라는 말이 어간 고르에다가, 시에다가, 그 다음에 요가 붙어,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뭐냐? 고르면 뭐가 되냐면은 이건 어간. 시는 뭐냐면 선어말 어미. 맞잖아. 그쵸? 그럼 선어말 어미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어말 어미가 오셔야 되는데 어말 어미가 오셔야 되는데 이 요는 어말 어미가 아니라 얘는 조사, 보조사, 통용보조사. 통용보조사 요는 어말 어미 뒤에 놓이게 됐어요. 선어말 어미 뒤에는 반드시 어말 어미가 놓여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얘는 쓰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말 어미는 뭐가 써야 돼? 오가 써야 돼. 그래서 알맞은 답을 고르시 오라고 써야 되는 거죠. 야, 요거는 문제랑 무관하게 하나 더 나가는데 얘랑 알맞은이란 말이야. 여기서는 알맞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얘랑. 오케이. 자, 요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다 잠깐만 적어주면 야, 우리가 알맞은 단말, 딱 알맞은 대답이란 말이 나와. 알맞은 대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알맞는 대답이란 말이 나와. 알맞은 대답과 알맞는 대답이야. 딱 알맞는 옷, 뭐 알맞는 나에게 딱 알맞는 대답 이게 나왔어. 자, 지금 이미 알맞은이라는 말이 적절히 쓰였으니까 요거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얘도 쓰인다 안 쓰인다? 얘도 쓰인다 안 쓰인다? 성주야, 알맞는이란 말이 쓰인다 안 쓰인다? 빨라. 응? 쓰일 것 같아요? 이건 맞는 말이었고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얘들아. 왜 그러냐면 야, 이거는 문법적인 표현에서 나오는 건데 얘들아, 기본적으로 알맞다라는 말이 나오자니 여기서 나오는 이 알맞다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야. 맞습니까? 이 형용사에는 잘 들어. 형용사에는 결국 뭐야? 얘들아,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중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 중에서 관형사형 어미 중에서 현재를 나타내는 뭐가 안 쓰여? 이 는이 안 쓰이는 거 아니야? 못 쓰이는 거 아니야? 맞잖아. 는 대신에 뭐가 온다고요? 은이나 니은이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형용사기 때문에 은이 안 오고 은이 온다는 얘기야. 문법적으로 얘는 쓰이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알았어? 그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헷갈려 한단 말이야.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냥 얘들아 나에게 꼭 알맞는 옷을 발견했어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맞지? 그럼 오예 맞았어 이렇게 쓰잖아. 맞으면 니들도 실제 생활에서 알맞는이라는 표현 많이 쓴단 말이야. 오케이? 방송에서 많이 쓰이고 그런 거 헷갈린단 말이야. 자, 여기요 2번 옛날에 호랑이 한 마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가 토끼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내가 이거 뭐야 얘라 는과 가지 맞으니까 뒤집어줘야 되지.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야 되는 거 알지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미우 대상은 가를 쓰고요 앞에서 언급한 대상은 이렇게 가지. 그래서 옛날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토끼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여기서는 뭐야 얘들아? 직접 봤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뭐야? 해더라 라고 해서 잘생겼더라. 맞습니까? 잘생겼더라 이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잘생겼대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요거는 뭐야 얘들아? 잘 봤다고 해. 여기서 나가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요거 빼버리고 잘 봤대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문장 성분에 호응이라는 게 나오는데 얘들아 호응이 뭐 통사적 호응 뭐 이게 나오는데 얘들아 모든 호응이 다 통사적이야.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호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장 성립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의미는 통하는데 문장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호응은 다 통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 일단 요거는 뭐냐 아니라 호응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문장 성분간 호응이야. 그럼 문장 성분간의 호응의 기본적인 형태들은 선생님이 이미 얘기했던 대로 어떤 걸로 나눌 수 있는 거냐면 서술을 지냈을 때 일단 주어와 서술어 사이의 호응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부사어와 서술어 사이의 호응이야. 오케이 이게 이 두 개 패턴이 거의 90%야. 나머지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여기다 더해져서 뭐가 되냐면 평행구조의 호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평행구조의 호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목적어도 들어가거든요. 잘 봐봐라. 그러니까 통사적 호응은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요것만 가지고는 거의 안 나오고요.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의 호응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요것도 거의 안 나와. 필요 없어. 자 여기선 부사어와 서술의 호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는요 얘들아 요거는 그 중에서 뭐에 해당되냐면 얘들아 문장부사의 호응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 문장부사 호응이라고 하는 거야. 문장부사 호응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이 문장부사는 말하는 사람의 주관, 심리가 대입되어 있는 양태부사라고 하지. 그래서 양태부사 호응이라고도 해. 그러니까 심리를 반영할 수 있는 특정한 종교령을 지니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코라는 말에 야 그는 결코 예를 들어서 100점을 맞는다. 말이 안 되잖아. 맞습니까? 반드시 부정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결코, 그다지, 드디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냐 드디어 이거는 지워주세요. 얘라.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 좀 있어야 얘라. 여기서는 어거지로 만들어내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예를 들어서 뭐야 완성했다. 이런 말도 말이 되지만 드디어 완성했니? 도 되고 드디어 완성했구나. 이것도 되고 맞습니까?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정표현만 이거는 결국 드디어라는 말이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부정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하다가 아니라 드디어 다음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 해야 긍정 종결이 나와야 돼요. 긍정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비록 뭐뭐라도 이런 표현이요. 여간 뭐뭐지 않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맞습니까? 차라리 이런 거 나오잖아. 맞습니까? 뭐뭐일지언정 이거는 진짜 지우셔야 돼요. 이건 지우셔야 되고요. 얘들 알았어? 뭐 차라리 그냥 정시로 가라. 지언정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뭐뭐 거둔도 지워주시고요.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근데 과연이란 말이 나오지 맞습니까? 과연은 보통 뭐냐면 감탄의 의미고 군화도 감탄이기 때문에 호응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도대체라는 말은 반드시 의문형을 써야 되니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맞잖아요. 그렇죠? 마치와 같다라는 말은 뭐 당연한 거고. 맞죠? 이 부디라는 말은 소망을 나타내니까 명령형을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아마는 어차피 추측이니까 추측형으로 끝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딱딱 끊어서 결국 뭐냐면은 앞에 양태부사에서 나타나는 어떤 심리적 의미와 이 종결령의 의미가 서로 간에 뭐냐면 같거나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양태부사 호응에 해당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절대라는 말은 금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부정표현이라는 의미가 나와야 호응이 될 거 아니야. 이퀄이 될 거 아니야. 그게 양태부사 호응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았어? 그렇게 나오고 자, 참아라는 말에는 않다보다는 못하다가 더 잘 나와요. 알았어? 차마 떠나지 못했다지 차마 떠나지 않았다는 표현 안 쓰입니다. 알았어요? 네, 이거는 왜냐면 이 참아가 뭐냐면 환경에 의한 부정을 나타내는 양태부사기 때문에 환경에 의한 부정은 뭐가 되는 거야? 아니라 못부정문에 해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것들은 이제 여러분 문력을 보시기 바라고요. 의미적 논리적 호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얘가 통사적 호응의 대표적인 거야. 지금 여기 내가 보여드리는 게 1번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평행구조의 호응이라는 거야. 이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평행구조라는 말은 뭐냐면 유사한 두 개의 문장이 성립되는 걸 평행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구조의 호응이다 라고 한다면 자, 평행구조의 호응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평행구조의 호응은 결국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국 뭐냐면 연결 성분이야. 연결 성분의 호응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패턴은 두 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나타나는 게 주어는 사실상 아니고요. 결국 뭐가 되냐면 목적어요. 오케이, 목적어. 목적어 1과
그 다음에 목적어 이가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서술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술어가 기준이니까. 여기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목적어 또는 부사어가 나오는데 요거 1과 그 다음에 뭐냐면 목적어 또는 부사어 2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서술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이렇게. 또 하나의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와 또는 뭐냐면 목적어 또는 부사어가 나오고 이번에는 뭐냐면 서술어 1과 서술어 2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 결론은 간단한 거야 얘가. 여기서는 결국 뭐야 목적어와 목적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으면 얘가 원칙적으로 이 두 개를 다 걸쳐야 되는데 얘한테는 말이 되는데 문제는 얘한테는 말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발생하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서술어가 있고 여기 이렇게 두 가지 걸치는데 같은 서술에 걸쳐 있으려면 얘 두 개의 문장 성분이 같아야 돼요. 뭔지 알겠어? 그런데 문제는 마찬가지로 뭐야 앞에 건 되는데 뒤에 건 되는데 앞에 건 안 되는 케이스 또는 거꾸로 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요. 요거는 거꾸로 뭐가 되냐면 서술어가 두 개야. 서술어가 두 개라서 같은 문장 성분을 받아서 둘 다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평행구조의 호흡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냐면은 와, 과, 이거나 뭐 이런 어떤 연결 담화 표지가 나오게 문장 표지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평행구조의 평행구조의 호흡이니까 호흡 문제에 연결 문장이 나오게 되면 평행구조가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의심을 필요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오냐면 얘랑 하고하고 아니라 복종하고 지배하고야 맞습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결국은 서술어 1이 나오고 서술어 2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뭐냐면 이번에는 부사어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나오는 건데 자, 봐 자연에 복종하는 거는 말이 되는데 자연에 지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맞잖아요. 그렇죠? 얘는 부사어가 아니라 뭐를 수반하는 거냐면 목적어를 수반해야 되거든요. 지배하다는 타동사기 때문에 자연을 지배도 하며 이런 식으로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됐을까? 문장 성분이 목적어와 부사어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 다음 서술어가 타동사와 자동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평행구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요? 얘는 결국 뭐냐? 문장 성분이 목적어와 뭐? 부사어. 맞습니까? 부사어 사이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것. 이게 첫 번째 패턴이고 그 다음에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자동사와 타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와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사이에서 혼란을 유발하는 것. 요것이 이제 평행구조 호응의 가장 일반적인 패턴에 해당이 돼요. 요거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잘 봐봐라. 요게 바로 이제 주술 호응이죠. 잘 보시게 보면 이게 호응 문제가 이제 보통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잘 봐봐. 늦지 않다라는 말이 끊었어, 얘들아. 이거는 이어진 문장이야. 늦지 않았어. 뭐가 늦지 않았어? 몰라. 조금도 늦지 않았어. 꾸며주고 있는 거죠. 설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늦지 않은 건 아니잖아. 맞습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가로를 치세요. 문장을 호응 문제는요. 무조건 문장을 짧게 가져가야 되니까 부속성분 다 지워주시고요. 필속 부사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에서 안 겹치는 부분 지워주시면 단문이 나와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는 뜻이 나와요. 그럼 금방 보이잖아. 맞습니까? 주어가 뭐냐면 바란다예요. 뭘 바라냐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래. 얘가 목적어죠? 그럼 뭐가 주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이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이 바래요? 좀 이상하죠? 바라는 건 내가 바라는 거지 내 말이 바라는 건 아니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 뭐냐? 이거는 결국 뭐야? 나는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로 바꾸든가 이걸 그냥 내비두고 싶으면 바란다는 것이다로 바꾸든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주술 호응에 해당이 돼요. 내가 지금 호응하는 방법 배웠죠? 얘들아 가르쳐줬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어진 문장일 경우에는 선행절 지우고 그 다음에 부속성분 결국은 수식어구라고 하지? 수식어구 이거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불필요한 아는 문장 지워주시면 돼요. 관형산 다 지워주시면 돼요. 알았어? 그러면은 문장이 짧아지고 그러면은 어색하다 라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전형적인 뭐에 해당이 되는 거니 얘들아? 요거는 전형적인 절대로가 나오고 왔습니까? 뭐뭐 할 거야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전형적인 양태부사의 호응에 해당이 되고요. 절대로는 이 부정의 양태부사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뭐뭐일 거야 라는 긍정의 서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호응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뭐야? 절대로를 반드시로 바꿔주시던가 또는 뭐야매라 용서하지 않을 거야로 바꿔주시든가 않을 거야로 바꿔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가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학습 분위기를 조정하는 프로그램 만들자. 이게 이제 어휘 호응에선 가장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프린트 나눠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런 게 나와요. 알았어?
그거를 지금 이거 금요일반 애들 다 풀었거든요. 다 나와서 지금 연락이 외우고 있거든요. 이거 그냥 방치해두면은 나중에 이런 거가 병신 되는 거예요. 조장이란 말이 뭐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조장은 메이크예요. 말 그대로. 조성도 메이크고요. 오케이, 다 메이크예요. 근데 다만 이 조장은요, 결국 뭐냐 얘가 메이크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의미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돼 있어? 이런 거죠. 이기주의를 조장해. 뭔지 알겠어? 서로 감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해.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조장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조성이 돼야 되죠. 이해가 됐어? 이렇게. 응?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사동과 피동의 일단은 중위성과 관련된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게 뭐냐면 사동과 피동의 중위성. 어차피 사동에서의 중위성은 여러분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피동과 능동의 중위성은 이중피동 있죠? 그 문제가 아무래도 적절한 문장표에서 자주 나올 거예요. 이중피동은 무조건 비문법적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찬성아!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죠? 와, 진짜 용기 있게, 그죠? 쳐 자고 있어, 이렇게 했어. 때릴 거예요. 자, 봐봐. 여기 보시게 되면 갑자기 창문이 닫혀지지가 않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여기요. 닫혀지지. 요거요. 이번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거. 맞습니다. 요 두 개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고, 닫혀지지라는 말이 나왔잖아. 맞습니까? 그럼 뭐냐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닫다라는 말에 이걸로 해야겠다. 닫혀지지라는 말이 뭐냐면 닫다라는 말에 어간 닫에다가 어근이죠. 얘가 히, 어지, 지. 맞습니까? 이게 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는 얘가 어근이고요. 얘가 또 뭐야? 얘가 피동접사. 맞습니까? 피동의 접사. 어지는 이건 어지지랑 합쳐야 되는데 아무튼 이 어지가 붙으면 뭐가 돼? 피동의 의미. 피동 더하기 피동이니까 이중피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생각되어집니다도 생각에다가 더하기 되에다가 어지에다가 그 다음에 비읍니다가 붙는 거야. 비읍니다. 비읍니다가 딱 붙잖아.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되면 얘가 명사 어근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얘를 갖다가 동사로 바꿔서는 피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게 돼. 얘 때문에 피동의 접사가 되는 것이고, 또 어지가 붙어요. 또 피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중피동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동 표현인데, 사동 표현에서는 일단 문법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문법에서는 일단은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의 문제가 나오는데, 퇴고하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이 시키다 사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키다 사동은 이미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시키다는 선생님이 사동 표현할 때 필기를 한번 해줬는데 기억나냐? 안 나냐? 아니 이걸 왜 자꾸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 영어에서 사역동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간접사동 표현을 쓰는 거죠. 간접사동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긴사동, 장형사동이라고 그러지, 통사적 사동, 보조용언에 의한 사동. 맞습니까? 장형사동의 기본적인 형태가 결국 뭐냐면은 용언의 어간에다가 뭘 붙어? 개가 붙고, 사실 개 말고도 뭐가 붙냐면 도록이란 말이 붙어요. 이렇게 붙죠. 여기 하나가 붙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붙는 거냐면 하다, 시키다, 만들다, 이런 말이 붙어요. 이게 나오면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간에 요거에다가 이 시키다를 붙이는 거죠. 근데 붙이게 되는데 문제는 잘 봐봐야. 우리가 여기서 자,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습하도록 시켰다. 뭐 이런 문장이 한번 있다고 쳐봐.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는 거죠. 치면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거 갖다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학생들을 학생들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로 싹 지워버리면 교사들이 학생들을 자습시켰다. 이런 문장을 바꿀 수가 있죠. 이해가 됐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잘 봐봐. 재밌는 게 뭐냐. 여기서는 그럼 결국 뭐냐. 자습하도록 시켰다와 학생들을 자습시켰다라는 문장, 두 개의 문장이 딱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얘는 자습하도록이 뭐라고 해라? 얘가 본용언이고 이 시켰다가 뭐냐면 얘라 사역의 의미를 지니고 사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보조용언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자습시켰다는 뭐면 이 자습이 명사잖아. 어근에 해당이 되고요. 시키까지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전미사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배적격사, 즉 명사를 뭘로 바꿔줘? 동사로 바꿔주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의 의미는 있는 거야? 사동의 의미는 존재하는 거지. 이해가 돼 있어?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잘 봐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잘 들어라. 학생들이 자습하도록 시켰다는 말은 자습하는 게 누구야? 학생들이지. 맞습니까? 시킨 건 누구야? 시킨 건 누구야? 시킨 건 교사들이지. 맞습니까? 이걸 주의하시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자습시켰다고 했을 때 당연히 뭐가 되냐면 자습까지는 누구야? 학생들이겠지.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뭐야? 시켰다는 누구야? 교사들이겠지. 뭐 말인지 알겠어?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3번 말고 4번부터 먼저 하면 공장을 24시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했으면 얘 말은 뭐냐면 가동하는 건 누가 가동하는 거야? 공장이 가동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럼 공장이 가동하라고 시키는 건 누가 시키는 거냐면 뭐 사장은 이렇게 할 때 사장이 시킨다고 그런 거지. 뭐가 잘못됐냐면 공장 가동하는 건 공장을 가동해야지 공장이 가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맞잖아. 사람이 공장을 가동하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이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두 가지가 나온 거야. 공장이 가동하는 겁니다. 24시간 지워버리면 얘가 의미 없으니까 공장이 가동하다는 문장이 돼요. 그리고 생략된 주어인 사장이 시키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뭔지 알겠어? 근데 사장이 시키다는 거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공장이 가동하다는 이건 틀린 문장이라고요. 공장을 가동해야 된다고. 이해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라고. 뭔지 알겠지? 이거는 문장을 놓고 뭐냐면 사장은 공장이 가동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뭔지 알겠어? 잘못된 거죠. 맞잖아. 여기는 을을 이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근데 얘도 마찬가지 좋은 사람이 있어. 이것도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 너희들이 있는 그대로 쓰지 말고 방금 형태로 바꾸면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줘야지. 맞습니까?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건 또다시 뭘로 바꾸는 거야? 얘가 을이니까 좋은 사람이 소개하는 거고요. 좋은 사람이 소개하다야. 그리고 너니까 너는 생략된 주의 너는 결국 시켜줘야. 말이 돼? 좀 이상하지? 나는 좋은 사람을 소개해야지. 너는 좋은 사람을 소개해야지. 좋은 사람이 소개하는 건 아니잖아. 맞습니까? 잘못된 표현이라고. 이럴 경우에는 그냥 소개시켜 아니라 좋은 사람을 소개해줘. 얘도 공장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지. 이걸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가동과 소개, 구속 이 세 가지. 맞습니까? 가동.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소개, 그 다음에 구속, 억압 이런 말이 나오잖아. 맞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다가는 시키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이 네 개를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V조선이나 이런 종편 같은 거 보시지 마세요. 알았어요? 애들이 생각도 썩었고요. 예, 국어도 썩었어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유핑식. 자,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호응에 대한 얘기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들어갈 거냐면, 자, 문장의 적절성 문제에 걸리는 거야. 적절성 문제. 적절한 문장 고르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바로 이제 중의성과 관련된 문제를 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중의성과 관련된 거지. 자, 여기서는 일단은 뭐냐면 문장의 적절성 문제가 걸리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중의성 문제는 일단 의미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나오고요. 단어의 중의성 또는 어휘적 중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단어의 중의성 여부는 뭐가 되냐면 일단 동음이의어요. 동음이의어라든가 아니면 뭐냐면 비유적 표현이요. 비유 표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미 옛날 영어가 돼버린 두사부일체라는 영화를 보면 형님 학교 가신다. 진짜 학교 가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를 조직원이 뭐라고 하라는 거야. 학교가 아니라 교도소라고 듣고 형님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이러잖아. 맞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처럼 이런 게 비유 표현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나는 배를 좋아한다는데 이 배가
도대체 먹는 배인지 폐언지 쉽인지 쉽새끼인지 아니면은 내 배를 좋아하는 건지 맞잖아, 그치? 왜 만져? 그치? 만지고 찌 아니 배 만진 게 아니었어? 배인 것 같은데? 자, 뭐 만질지 이런 거에 이제 어휘적 중의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수식의 중의성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관용어에 대한 얘기죠. 관용어가 뒤에 나오는 체형을 어떻게 꾸미느냐의 문제인데 예쁜이 친구를 꾸며주는 건지 아니면 친구의 눈을 꾸며주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요걸 바꾸는 방법은 간단한 게 뭐냐면 요거는 얘는 뭐야? 추가 정보를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추가 정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나는 볼록한 배를 좋아한다. 그럼 사람 배를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 뭘 집어넣냐면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친구의 예쁜 눈을 좋아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자, 비교 구문의 중의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비교 구문의 중의성은 뭐가 나오냐면 얘는 문장 성분 판단이 혼란이야. 문장 성분 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문장 성분 혼란이 생기는 거라서 뭔 소리냐. 얘들아, 얘가 성우기가 나와 똑같은 주어인지 성우기가 영어랑 똑같은 목적어인지가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별 수 없이 보다를 지워주셔야 돼요. 이 보다를 갖다가 뭐냐면 구체적인 서술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구체적인 서술어로. 그러니까 나는 성우기가 좋아하는 것보다 영화를 더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요. 이해가 됐어? 나는 또는 성우기를 만나는 것보다 영화를 더 좋아한다. 이런 걸로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와과의 중의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와과라는 말이 나오는데 와과가 접속조사냐 아니면 부사격조사냐 이 품사판별 때문에 생기는 게 와과의 중요성에 해당이 돼요. 보통 이제 뭐냐면 공동 함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사격조사와 접속조사에 혼란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재밌는 게 뭐냐면 나는 친구도 찾고 강아지 찾는다 했으면 이건 와과 접속조사야. 근데 나는 친구와 함께 강아지를 찾으러 다녔다 했으면 이건 부사격조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간단한 방법은 그냥 뒤집으면 친구와 나는 강아지를 찾으러 다녔다 했으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격조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됐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접속조사는요 얘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두 문장을 쪼갤 수 있다는 얘기고 부사격조사는 혼 문장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요거에서 발상해서 찾으시면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부정표현의 중의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정표현의 중의성은 중의적 표현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뭐를 부정하느냐는 부정 대상의 중의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부정정도. 부정정도란 말은 전체 부정이냐 아니면 부분 부정이냐에 대한 전체냐 아니면 부분을 부정하느냐에 대한 얘기. 앞에서 했죠. 사람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요. 이런 말 나오는 게 부정의 정도에 대한 중의성이고요. 여기서 보이는 중의성은 부정 대상에 대한 중의성입니다. 결국은 안 왔다고 했는데 결국 내가 그 책을 안 읽고 딴 애가 읽은 건지 나는 그 책을 안 읽고 만화책을 읽은 건지 아니면 나는 그 책을 읽지 않고 그냥 냄비 받침대 쓴 건지 뭔지 알겠어? 아니면 화장지 휴지 대용으로 쓴 건지 아우 아프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맞잖아, 그치? 이런 것들. 자, 의존명사구문의 중의성은 이것도 어휘적 중의성입니다. 이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것, 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의존명사가 자체의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형식성 의존명사라고 하는 거지. 의존명사가 뭐라고 해라? 형식성 의존명사란 말은 자체 내 고유한 의미가 없어 그냥. 얘는 그냥 얘를 받아서 의미가 되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결국 뭐냐면 이게 다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 아니 쟤는 원래 못 걷게 되는데 걷네? 이상하네라는 걸음을 걷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하다는 건지 아니면 걸음을 걷는 모양이 뒤뚱뒤뚱 걷는다는 건지 뭔지 알겠어? 그 얘기하는 거야. 약간 중의성이 생기는 거지. 맞잖아. 쟤가 걸음을 걷네? 못 걷는데? 하는 거야. 야, 쟤 걷는 거 좀 이상하게 걷지 않냐?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이해가 됐어? 오케이. 자, 모호성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의미가 명확하지 구체적 의미가 안 잡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얘는 뭘 좀 잘못했어 얘들아. 또 뭐 잘못했어요? 얘는 맨날 잘못하네요. 자, 아버지의 그림은 언제나 인기가 많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그림은 모호성이 아니라 중의성입니다. 아버지의 그림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아버지의 그림은 첫째가 뭐냐면 아버지가 그린 그림. 두 번째가 아버지를 그린 그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 아버지가 소유한 그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상으로는 안 나와요. 세 개의 의미가 나오면 중의성이에요. 갈라졌으니까. 어떤 게 모호성이냐면요. 이런 게 모호성이에요. 이런 거요.
양념을 만들 때 소금은 적당히 넣어주세요. 이거 맞습니까? 솔직히 적당히가 얼마나인지 모르는 거잖아. 맞습니까? 이런 게 모호성이에요. 이런 게 모호성이에요. 그래서 5mm 정도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맞잖아, 그렇지? 한 작은 큰술 넣어주세요. 작은 술 넣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모호성이고요. 기초리는 민호와 은수를 찾아냈다는 말이 나오잖아. 이것도 중의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호성에 해당되는 건 요거밖에 없는 거야. 얘 둘 다 중의성이 얘들아. 알았어? 요게 해당이 되죠. 기초리는 민호와 은수를 찾아냈다도 마찬가지 뭐야 얘들아. 민호와 결국은 민호와 함께 맞습니까? 민호와 함께 자 기철이는 이렇게 은수를 찾아다닌 건지 아니면 기철이는 민호도 찾고 은수 찾고 이렇게 접속투사로 판단한 건지 이거 판단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중의성이죠. 모호성이 아닙니다. 교재가 좀 많이 무식한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게 중의성이나 모호성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례를 먼저 봐야 되니까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자,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는 예문을 보니까 얘는 일단 번역투의 표현에 해당이 돼요. 번역투의 표현에 해당이 된다. 잘 봐봐. 이건 나투투에 해당이 되는 표현이에요. 영어식 표현에 해당이 되는 거지, 얘들아. 그쵸?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뭘로 바꿀 수가 있는 거냐면, 얘들아, 이거는 그냥 뭐냐면, 얘들아, 충분히 뭐뭐하다. 충분히, 얘들아, 뭐뭐 할만하다.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죠. 수업생에, 졸고 있는 민규는, 아무리 욕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충분히 욕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돼. 알았죠? 이런 표현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뭐에 있어 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들아, 요거는 다 뭘로 바꾸냐면, 그냥 뭐뭐에, 뭐뭐에서 이걸로 바꿔주는데, 뭐뭐에 있어 라는 말로, at을 직역하다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사용되거든요. 뭐뭐를 갖다라는 말은 얘들아, 뭐뭐를 하다로 바꿔주셔도 됐습니다. 얘들아. have a meeting 하면, 회의를 갖다라고 그냥 바로 직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걔네들도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 안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뭐뭐의 다름 아니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건 뭐야? 뭐뭐이다. 이거요. 뭐뭐의 값하다도 영어식의 표현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뭐에 부응하다. 값하다라는 말은 부응하다.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도 했지만 그냥 뭐뭐 리을만 할만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주면 돼요. 오케이. 뭐뭐에 맞지 않는다는 말은 매우 뭐뭐다. 이런 말로. 야, 맞습니까?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에 맞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사용됐다면 결국 뭐가 된 거냐면 매우 환영했다. 이런 말로요. 알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뭐에 의하면이라는 건데 의라는 말이 일본식 표현이에요. 얘들아. 그래서 좀 하면 뭐뭐에 따르면 뭐 이런 말로 사용하든가. 오케이. 이러면 제일 좋은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됐죠? 요걸 그대로 이제 선생님이랑 여기서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간단하죠 뭐. 학생이 회의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학생이 회의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 알았어? 그냥 뭐 지어주면 되는 거야 얘들아. 있어서를 지어주면 돼 그냥 이렇게. 오후에 회의를 가시 아니라 뭐 have a meeting이 아니라 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꿈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에 맞지 않습니다. 뭐뭐에 맞지 않습니다. 뭐라고 돼 있니 얘들아 지금 여기. 매우 뭐뭐하다. 확신? 매우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기다가 뭐만 써주면 되라 매우라는 말만 딱 써주면 되냐. 이게 이제 끝나는 거지. 끝이 아니야. 자, everybody please 대잔치. 그 원래 이거를 다 맞으면 원래 일찍 끝내주고 막 이런 식으로 내가 했었는데 이거 다 맞으면 요 단원만 하고 다음 단원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예. 그쵸? 여러분들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왜요? 자, 야 그러면 내기 걸자. 이거 다 맞고 뒤에 기출문제도 다 맞으면 요거만 다 맞으면 콜. 요거만 다 맞으면은 요 단원 기출문제까지만 풀고 끝내고 맞습니까? 오케이? 하나라도 틀리면 뒤에 나오는 단원까지 뒤에 나온 단원 얘들아 아무 둘chung 올렸지만은 뒤에 나온 단원은 원칙적으로는 하루 만에 안 끝나는 단원인데 오늘 다 합니다. 어때 콜? 내기 한번 걸지? 뚫리면 뒤지시든가. 한 명만 담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대표 선수 누구? 아니 대표 선수 누구? 다 같이 해서. 니 똥이가 있을 때 무슨 대가 시험 볼 때 왜 의논해서 시험 보시려고요? 야, 어떤 그런 졸려라고 치사하고 이 새끼야. 트럼프 같은 방법이나 나경원 같은 방법을 쓰지 마세요. 아베 같은 새끼들 생겨도 아베 같이 생겨가지고 씨발 누굴까요?
아비학생 새끼가. 뭐라고? 승우한테 물어. 문 닫고 지금 시작할 겁니다. 알았어요? 화장실 가요. 니 똥이서 화장실 갔다 오시겠다고요? 그래 기권하시죠? 쫄리면 뒤지시죠? 예. 저는 안 할게요. 아 쫄리면 뒤지시고요? 전 대표 선수. 아 니 똥이시고요? 화장실. 밖에서 막 다 부를 거잖아요 병신아. 아 진짜. 닥치세요. 화장실 한번 승우한테 물어보죠. 아, 승우한테 안 까먹었어요 병신아. 승우를 믿으세요? 자, 응? 됐어요. 끝났어요. 아 왜요? 아니 뭐 누가 했어. 선우야 네가 할래? 대표 선수 손 들으세요. 대표할 사람 손 들으세요.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 2, 1, 땡. 성주? 들었어요. 들었어. 그럼 성주가 하나가 틀리면은 오늘 뒤에 나온 음례배동에 당하는 거고요. 나가지 마시고요. 화장실. 아쉽다운요. 반칙하지 마세요. 반칙하지 안 마세요. 할게요. 반칙하지 손모가지 날아가요. 존나. 화장실 갔다 너 똥구녕 날아가요. 자, 똥구녕 콘크리트 메워버릴 거예요. 나가지 마세요. 야야, 의논하지 마세요.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입 닫으세요. 귀 막으세요. 야, 민규 꺼지세요. 그럼 민규 너 네가 도와줘봤자 오히려 해가 돼요. 그니까. 야야, 저기 뭐야, 준호야? 저 뒤로 나가 있으세요. 뒤로 나가 있으세요. 민규야, 네가 도와주면 어차피 판단은 더해요. 알았어요? 아니. 뭐 개뿔 이거 수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지쳐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 자 봅니다 얘들아. 할머니 올해도 건강하세요. 자 시끄러. 올해도 건강하세요. OX. X. 자 내가 친구하면 소개해줄게. O. 자 작년 겨울엔 눈이 많이 내린다. X. 자 도서부장 선생님께서 너 빨리 오시래. X. 자 철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X. 야야야. 알았어. 에이씨 안 해. 수업할래. 수업할래. 너네들 무슨 정말 민규가 도와주는 거예요. 시사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 사기쳐요. 아니 야 저 돌대가리 새끼도 아니요. 야야야 벼룩도 뛰는 데가 있다고. 네 똥이야. 여기 다 녹음되고 이 새끼야. 와 어째 거기다 두고 답을 적어주고 앉았냐. 안 했다니까. 아네 똥이라고요. 안 맞췄어요. 예. 진짜 안 묻혔어. 아유 민규가 붙여서 봤어. 성우야 니대로 가. 네 생각대로 가. 병신아. 안 그래. 누가 너를 안 그랬니? 하나 X. 둘 X. 자 그 애는 참 예의가 발라. 하나 둘 셋. X. 자 나한테 너무 화내지 말아요. 하나 둘 셋. X. 네가 가고 나면 난 어떻게? 하나 둘 셋. X. 자 내가 5시까지 너희 집으로 갈게. 하나 둘 셋. X. 예, 2개 틀렸습니다. 오늘 다 합니다. 알았어요? 다 맞았고요. X, O, X. 그 다음에 요거는 X, O, X. 아. 네, 이거 기출로도 한번 하죠. 떡이. 내가 여학생들이 그러면은 내가 자꾸 여학생들이 안타까워하는구나 하고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가빠가 있지. 존나 야 원래 낮잠 불입이야 이 새끼들아. 필요 없어. 닥치시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 양아치 새끼들 진짜. 금요일만. 닥쳐 이 새끼야. 금요일만 다 맞았어요. 뭐라고요? 금요일만. 그래서 뒤에 했어요. 그래 걔는 빨리 끝났어. 했어요. 야 여기 뭐 지난번에 수업 듣는 애 중에서 급히 KTX 타고 속초로 가야 강릉으로 가야 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강릉 가야 되는 사람. 강릉 대신 보성. 뭐요? 오늘 보성을 가고요. 내일 어떡하시려고요? 어떤 데서 구랄치세요? 야 참나. 당일치기. 야 너희들 절 도박하지 마. 알았어? 아직 구라가 다 보여. 야 1, 2번부터 5번까지 중에 잘 봐봐 얘가 X, O, X야. 그 이유 모르겠는 사람 손 들어. 괜찮아. 몇 번? 설명해 줄게. 괜찮아. 1번? 1번? 1번. 할머니 올해도 건강하세요라는 말이 나오잖아. 맞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똑같잖아요. 이게 자 기본용어를 갖고 뭐가 된 거냐면 건강하다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얘는 품사가 뭐야? 동사 형용사야? 건강하다는 형용사죠? 형용사 어간이야. 형용사 어간에는 뭐가 못 붙게 되냐면 얘가 플러스 명령형 안 돼요. 맞죠? 이거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안 돼요? 청유형 안 돼요. 우리 희윤이가 막 안 돼요.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세요는 명령형이잖아. 맞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수업 시간 했어요. 맞습니까? 행복해라 안 된다고 했잖아.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 왼쪽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더 설명해 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무지를 남의 탓으로 돌리시면 안 돼요. 정말 그거는 민규스러운 짓이에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은 집에 전화 드려라 알았죠? 8시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8시 9시 정도에 알았죠? 꺼지시고요. 쌤그 8시까지예요. 자, 누가 너를 나무랬니? 아, 너네 저 고3 수업 있군요. 수학 안 하기요. 아, 수학을 안 하려고. 여기 보면 야, 일단 7번은요. 그 애는 참 예의가 발랄하는 말이 나오죠. 맞습니까? 내가 늘상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용어는 기본형에서 출발하는 거야. 용어는 무조건 뭐에서 출발한다고? 동사명사는 기본형에서 시작하는 거야. 기본형. 용어는 기본형이야. 그러니까 이게 얘의 기본형이 뭐냐면 다르다야 다르다. 다르다가 되면 이 다 대신에 뭐가 붙냐면 아나 어를 한번 붙여보라는 얘기야. 맞잖아, 그렇지? 그럼 이 새끼가 의탈락이 일어나면 뭐가 되냐면 발라가 되는 거고요. 릅을 규칙이 일어나면 의가 리을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발라가 되는 거고요. 이걸 어를 붙여가지고 럽을 규칙이 일어나면 바르러가 되는데 설마 바르러는 안 되겠지, 얘들아, 그쵸? 둘 중에 하나야. 야, 그는 예의가 참 바라야, 예의가 참 발라야. 릅을 규칙이 일어나겠죠? 먼저 했어? 얘는 결국 뭐야? 이 바르다에 이게 일어났을 경우에 르블 규칙이 일어나서 생긴 게 결국 뭐라는 얘기 아니라 얘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 바르다에서 아 붙이면 결국 뭐야? 이 의가 리을로 바뀝니다. 리을로 바뀐 다음에 얘가 이걸로 가고 얘가 일로 가면 발라가 되는 거 맞잖아. 그치?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8번은요. 성조가 굉장히 아까운데 이 교재에 이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뭐뭐지 마라 이런 표현 쓰면 안 됐어요. 언제까지? 2015년까지. 알았어요. 근데 하도 많이 쓰니까 이제는 뭐야? 원래는 나한테 화내지 마, 그럼 화내지 마요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 근데 이 두 개가 다 2015년 이후에는 복수 표준으로 인정하게 되는 형태로 바뀌어서 이해가 된 거죠. 이걸로 끝. 자, 이거 나오는 거죠. 근데 6번이 되게 어려운데 얘들아, 이것도 기본형에서 출발하면 나무라다, 그를 나무라다 이거야. 여기 다 대신에 뭐야 얘들아? 니가 되는 거지. 왜? 과거시제 선어럽이. 그럼 결국 이건 나무랬니가 아니라 뭐야? 나무라안니니까 나무란니 이렇게 써야 정상이거든요. 뭐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야, 위시라는 의미는 바람이야 바램이야? 나의 바람이야 나의 바램이야? 바램이야? 야, 기본형이 뭐야? 바라다지. 바라다 여간, 바라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미음이 붙어야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바람이 돼야 되지. 바램이 되려면 바라다 여간, 바라에다가 뭐가 붙어야 돼? 임이 붙어야 되는데 얘들아, 임이라고 하는 명사형 전성어미나 명사파 생략사 본 적 있어? 없지. 음아님은 미음이야. 음아님은 미음이잖아. 맞습니까? 그럼 바램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지. 뭔지 알겠어? 그래서 바램이 아니라 바람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다음은 기출입니다. 자, 기억에서 미음까지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하고 나와있지. 자, 적절하지 않은 거야, 얘들아. 여기 보게 되면 경준이는 손이 크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손이 결국 뭐가 되냐면 진짜 핸드인지 아니면 뭐야 씀씀이가 큰 건지 맞잖아, 그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손이 크다고 하거든요. 비유적 표현으로 어휘적 중의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문제 풀기 앞서서 우리끼리 먼저 개념을 가는 거죠. 얘는 어휘적 중의성에 해당이 되고요. 어휘적인 차원의 중의성에 해당이 되고, 효정이는 구두를 신고 있다. 고 있다는 게 결국 뭐야? 진행상의 중의성. 진행상의 중의성. 이거 내가 뭐라고 했어요? 행동의 진행인지 상태의 지속인지 맞잖아, 그치? 상호는 아름다운 아름다운이 그녀를 꾸며준 건지 어머니를 꾸며준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수식의 중의성. 어머니께서 나에게 사과와 귤 2개를 주셨다 했지 맞습니까? 요거 뭐야? 블랙독이라는 드라마에서 바나나와 사과 이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머니는 나에게 맞습니까? 결국 뭐가 된가? 나에게 사과와 귤 2개를 주셨다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결국 뭐냐면 이게 사과와 귤을 합쳐서 2개인지 사과 하나와 귤 2개인지 이게 문제인데 수량의 중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대라 수량의 중의성. 이게 뭐냐면 웃으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진행상의 주어 문제가 걸리는 거죠. 이거는 진행상의 주어. 자, 이거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셔가지고 잘 봐봐. 여기 보면 웃으면서가 지훈이가 웃은 건지 들어오는 손님이 소민이가 웃는 건지 이게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을 보면 손이 크다의 의미가 자 끊어 신체 손이 큰지 씀씀이가 큰지 모호하기 때문에 모호하란 말이 아니고 중의적이라고 하는 거야. 중의적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오고 니은은 신고 있다의 의미가 구두를 신는 중인지 행동의 진행인지 아니면 뭐야? 상태의 중의성 맞습니까? 디귿은 아름다우니 수식한 대상이 뭐야 아니라 그녀인지 아니면 뭐야? 그녀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자, 리을은 사과와 귤의 결합에 따라 사과와 귤이 각각 몇 개인지가 모호하다는 말 나오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웃으면서의 주체가 지훈이인지 아니면 소민이인지지 지훈이가 틀렸지 이거. 맞습니까? 지훈이인지 아니면 소민이인지인데 지훈이와 소민이가 동시에는 불가능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5번. 이렇게. 몇 개니까 수량의 중의성 이거 맞잖아. 맞습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2번 문제가 나오는데요. 얘들아. 보기 1의 기억에서 리을까지 중 보기 2와 같이 자 문장을 수정하는데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하고 나와 있네. 그지? 이렇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왔냐. 자, 여기 쭉 나와서 문장의 필수성분이 다 갖추어져 있는가, 조사가 적절하게 사용되는가, 어미가 사용되는가, 중복표현, 불필요한 중복표현, 아까 중복표현 얘기했지 맞습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지. 자, 여기서 고친 내용들만 보는 거지. 지난 여름 청소년 문화교류단에 참석. 잘 봐봐. 여기 보게 되면 참여하려는, 참여하려는 맞죠? 이렇게 나와요. 학생들은 자, 각 지역의 맞습니까? 청소년들과 자, 소통하고 답사함으로써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네. 그쵸? 그럼 여기서는 결국은 적용되고 있는 게 뭐냐? 자, 결국은 뭐냐면 여기 나와. 지난 여름 참여하려는 참여한 이게 나오잖아. 맞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와. 이게 적절한 거 찾는 문제 맞잖아. 그쵸?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냐, 얘들아?